안녕하세요. 씩씩한 항암녀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난소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. 내일 병원 검진 가는 날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임랜스와 페마라로 이제 항암을 다시 시작한 지가 4개월 된 거죠. 근데 이 임랜스랑 페마라로 결정을 하기 전에 교수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본 게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제가 폐경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페마라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페마라는 굉장히 좋은 약이기는 한데 폐경기 이후에만 쓸 수가 있대요. 혈액 검사를 하니까 제가 아직 폐경이 안 온 거죠. 저는 폐경이 왔기를 바랬어요. 왜냐하면 뭐 생리를 3년 내내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17년도에 수술하고 항암하면서 그냥 생리가 계속 없었어요. 3년 내내. 그래서 이제 폐경 됐겠지. 생리도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폐경이 뭐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혈액 검사를 하니까 아직 폐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난소절제를 해서 강제로 폐경을 하면 페마라를 쓸 수가 있다.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환이고, 그렇지 않다면 난소절제를 하지 않고 폐경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졸라덱스, 폐경처럼 강제 폐경처럼 도와주는 졸라덱스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. 그거는 비용이 3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비용 부담도 비용 부담이지만 내가 이렇게 뭔가 억지로 호르몬으로 뭔가 폐경처럼 뭔가 몸이 오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, 폐경의 그 증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땀도 막 나고 열도 확 나고 화도 막 나고 애들한테 화도 막 내고 이러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사춘기를 이기는 게 갱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한테 그 갱년기 증상이 오면서 내가 그거를 못 이기면 어떡하나. 그러니까 어 3기 암을 제가 극복을 못하고 간전이가 와서 4기가 되면서 이것 자체도 저한테는 약간 충격이긴 한데 이건 그냥 어떻게 좀 이기면 될 것 같은데 그 갱년기 증상이 와서 '아 내가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. 내가 정말' 뭐 이런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을 자연스럽게 겪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겪는다면 그게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졸라덱스의 그 부작용이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음 그냥 난소를 절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이제 뭐 애 낳을 일도 없고 나이도 많고 사실 지금 폐경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이니까. 그래서 이제 난소 절제를 했거든요. 난소 절제를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선생님께서 저는 난소 절제할 때 그 배꼽 밑에 구멍 2개를 뚫고 이렇게 예 꺼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난소를 절제해서 꺼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수술하고 나와서 이제 마취 깨고 그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날 거동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먼저 본 게 제 수술 부위를 먼저 봤어요. 또 구멍이 2개 뚫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2개 뚫는다고 했으니까. 봤더니 배꼽 밑에 아주 자그마하게 그냥 테이프를 붙여 주셨더라고요. 나중에 이제 소독할 때 보니까 정말 스티치가 아주 작게 있어서 그냥 배꼽 주름하고 겹쳐 있어 갖고 수술한 걸 잘 모를 정도로 후벼 파서 보지 않는 한 모를 정도로 아주 예쁘게 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비키니를 입어도 될 정도로 이 제가 생각한 배꼽 밑에 이렇게 난소 있는 자리에 구멍을 뚫게 하진 않으셨더라고요.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긴 했어요. 그래서 '아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.' 했었고 이제 그때 2 박인가 입원을 할 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돌면서 뭐라고 하지? 갑자기 생각이 안 나. 그 여러분 생각나시죠? 그때 "괜찮냐?"고 묻는 거예요. 환자분 "괜찮으세요?" "괜찮은데요." 그래서 "갱년기 증상 없으세요?" 이게 입원해 있을 때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"언제부터 증상이 있나요?" 했더니 "떼면 바로 있습니다."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아무렇지도 않다고 다행이라 그랬는데 혹시 그 뒤로도 무슨 증상이 있나 했는데 없더라고요, 다행히도. 그래서 그 유명한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케바케인 거예요.
어떤 분들은 정말 난소 절제를 해서 막 덥고 선풍기를 틀어야 자고 자다가도 일어나 땀을 막 닦고 자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저처럼 별 증상이 없는 분도 계세요. 그거는 모르는 거죠. 떼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예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. 럭키하다고 봐야 되겠죠? 그래서 난소를 절제하고 나서도 지금 뭐 화가 막 난다거나 열이 확 오른다거나 땀이 확 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. 정말 다행이죠. 어.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항암이 최적화되어 있나 봐요. 친구가 "너는 약발이 잘 받아."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걱정이 좀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냥 뭐 난소 절제하고 졸라덱스에 대한 부담도 없이 이렇게 페마라로 임림스와 함께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난소 절제를 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뭔가 장기를 떼어낸다는 게. 그리고 그게 정서적으로 어떤 '아 내가 여성성을 잃는 거 아닌가.'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되실 텐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여자고요. 물론 가슴이 한쪽이 없지만 여전히 여자고요. 그거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단지 그 난소 절제하고 나면 불편함이 상당히 오래갑니다. 한 2주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할 때 배에다 가스를 이렇게 집어넣는데요. 가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공간을 확보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를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가스를 어떤 식으로 넣는 건지 이게 잘 빠지지도 않고 배가 점점 부풀어 오고 오르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이 가스가 차오르는데 가스가 나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가스가 막 이렇게 차올라서 쪼끔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느껴지고 이게 더부룩하니까 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살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, 여러분. 난소 절제하고 저는 '이게 난소를 떼내고 난 몸무게가 줄었을까?' 막 살짝 기대를 했는데 난소를 떼냄으로 인해서 몸무게의 변화는 없었고요. 오히려 그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배가 막 이렇게 가스가 차올라 갖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. 배는 무겁고 막 그 가스 찬 게 어떤 느낌이냐면 구슬을 여기 한 15개 정도 이만한 구슬이 막 이렇게 막 가득 차 있는 느낌? 마치 그 양을 삼킨 늑대처럼 이렇게 배가 가득 있어 갖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며칠 있으면 한 구슬 3개 빠진 느낌? 또 쪼끔 있다가 구슬 한 2개 빠진 느낌? 왼쪽으로도 못 눕고 오른쪽으로도 못 눕고 너무너무 불편해서 식사도 못 하고 그러고 있다가 한 2 주에서 3주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 이렇게 좀 배가 편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본의 아니게 많이 먹지 못해서 '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다.' 그때 제가 체중이 한 2.5 킬로그램 정도 빠진 것 같아요. 지금 다시 회복 중입니다. 그때 그때 살이 쭉 빠졌어요. 거의 한 2 킬로에서 3 킬로 정도 그렇게 쭉 빠졌었는데 수술하고 빠진 게 아니고 그 가스가 차서. 그래서 다이어트에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최적기입니다.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, 배가 차올라서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. 난소로 인해서 몸에 큰 무리는 생각보다 없었습니다. 물론 있는 분도 있죠. 케바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 걱정을 하신다면 음 난소로 인해서 내가 여성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. 가슴도 마찬가지잖아요. 이 유방암 환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가슴이 이제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요. 그렇다고 뭐 내가 여자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'그래. 애 셋 낳았으면 난소도 써먹을 만큼 써먹고 가슴도 써먹을 만큼 써먹었다.'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. 혹시 그 난소 절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요렇게 쪼끔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. '난소가 없어도 나는 여자다.' 네 건강하게 항암하시기 바랍니다.